아름다운 전원주택들이 즐비하면서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병원들이 모여있는 시청까지 자차 기준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이곳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땅 넓은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토지 면적이 무려 1060평에 해당하기에 텃밭이나 마당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고, 아름다운 잔디와 정원으로 꾸며진 마당 속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상태 또한 너무나 좋아 이 모든 것들을 몽땅 헐값에 매입한 뒤 즐거운 전원 생활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물건이 그렇듯 제대로 알아놓지 않으면 함정 속에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 땅땅정보통이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듣고 무조건 추천드리는 가격대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대박 정보만 전해드리는 땅땅정보통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부터 살펴보면 시청에서부터 이어진 국도를 통해 주행하다 일정 구간은 지금처럼 3m에서 4m 폭의 도로를 통해 들어가면 됩니다. 도로폭이 좁게 느껴져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체감상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넓은 편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 곳에서 우회전한 뒤 여기서부터 3m 폭의 도로를 따라 대략 180m 정도를 들어간 뒤 여기서 한 번 더 좌회전하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면적으로 이뤄진 곳답게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방금 차량으로 들어온 진입로와 우리 집까지 연결된 도로 모두 국유지 현황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넓은 땅에 비해 진입로의 폭이 좁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집은 다른 주택과 함께 사용하는 진입로가 아닌 우리 집에서만 사용하는 진입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적당히 사람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위치라 볼 수 있고, 집 주변으로 소음이 발생할 만한 것도 전혀 없어 전원 생활의 묘미라 할 수 있는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는 이렇게 4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4필지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은 3,504제곱미터 1060평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빈 공간도 우리 땅의 일부로 이용 중인데 여기는 국유지 국어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확한 면적은 아니지만 대략 70평에서 100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 토지 면적이 워낙에 넓어 100평이 더 생긴다고 해도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장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 현관문에는 색이 바래버린 우편물 통지서도 몇 개 붙어 있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텃밭을 관리하고 있어 주변 분들께 수소문해 본 결과 지금은 잠시 외출 중인 상태로 집에는 소유자분의 가족들이 계신다고 하니 마당까지 출입은 자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깔끔한 텃밭을 지나 위로 올라오면 주택이 건축된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식재된 수많은 조경수 또한 모두 600만 원 정도에 평가됐는데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제로는 훨씬 더 값비싼 나무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조경하시는 분들께 상담받아 보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확실히 정원이 아름다운 건 팩트이니 저렴하게만 가져간다면 사실상 손해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목록 없이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디자인과 인테리어는 다소 평범하지만 1층 32.8평, 2층 17.1평으로 연면적이 무려 50평에 해당하기에 면적에 대한 아쉬움은 생길 수가 없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2년 4월 12일로 건축된 지 14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구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철콘이고 연식도 엄청 오래된 건물이 아니면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건축하고 2023년도에 자녀분께 판매하신 주택이기 때문에 처음 건축을 하시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살펴봤을 때 지붕은 확실히 교체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 판단됐지만 건물 외벽의 상태는 너무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감정평가서에 제공된 내부 사진을 살펴본 결과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쪽으로 심각한 오염이 보이는데
단순한 도배용 접착제 자국일 수도 있으나 위치나 퍼진 양상을 볼 때 결로로 인한 곰팡이 자국이거나 장기간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착색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의 경우 박공지붕 형태를 그대로 살려 석가래를 노출시킨 천장 디자인이라 고즈넉한 감성을 느낄 수는 있어 보이는데 지붕 쪽으로 석고보드가 그대로 보이고 여기 방 쪽으로도 석고보드 마감과 전기 콘센트 배선 등도 뼈대만 잡혀 있으며 벽면은 시멘트 미장 상태, 바닥은 방통 작업만 진행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추정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디 문제가 있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게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다가 자금난 때문에 중단된 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여러분께서는 이런 현황까지 감안해서 추천 가격을 확인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물건 현황을 확인해 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상세한 경계와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네, 엄마. 인터넷 바꾸신다고요? 그럼 비교원에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면 48만 원 주고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게다가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주니까 최대 현금 혜택이 128만 원이래요. 대박이죠?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이 이용하고 보안사고 한 번 없이 983억 원의 사은품을 지급한 믿을만한 곳이에요.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준다니까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엄마, 지금 바로 1670에 2521로 전화해보세요. 아니면 네이버에 비교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4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히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현황을 체크해보면 1번과 2번 필지의 지목은 대지, 면적은 98평, 178.4평인데 여기 두 번째 대지의 일부는 번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조금 줄어든다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필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315.5평, 마지막 네 번째 필지의 지목은 전, 면적은 467.9평으로 여러분이 취득하게 될 전체 토지 면적은 3,504제곱미터 1,060평에 해당합니다. 농지가 한 필지 끼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나 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질이 변경되거나 불법 건축물 없이 대부분 텃밭으로 활용 중이기 때문에 농취증을 발급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모두 대지 및 임야에 해당하기에 이 부분은 농취증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하거나 판매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아 원활한 매도는 어렵다고 판단되니 그냥 아주 오랫동안 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빈 공간의 대부분은 국유지 국어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경계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투자해 측량을 진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들어오는 진입로 또한 모두 국유지에 해당하기에 도로 걱정 없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상세 현황은 설명드렸으니 패스하고 추가 내용 몇 가지를 확인해보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수리를 진행하려다 중단된 상태로 판단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진행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니 무조건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취득해야 하며 이왕 할 때 제대로 진행해서 오랫동안 거주하시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는데 주택 연면적이 무려 50평에 해당하기에 두 분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본 관리 비용과 난방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단순히 집값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입과 고정지출 비용 또한 확실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편으로 매각에선 제외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외된 것이 아닌 철거와 이동이 용이해서 그런 거니 필요하다면 그냥 계속 활용하시면 되고 필요 없다면 철거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및 단풍나무, 다른 조경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비닐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북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는데 남쪽으로는 조그마한 산과 접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축한 듯하며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
남양 주택보다는 햇살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점도 생각을 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주변으로 다른 건물이나 임야와 너무 가깝지 않아 일조량이 엄청 아쉬운 편은 아니고 조망 또한 확실히 확보되어 있으니 다른 곳처럼 아주 걱정하실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당진, 서산, 홍성, 예산, 아산, 천안, 평택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당진시청까진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어 각종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니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해당 물건까지 소유 시간을 확인하고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도와 지방도가 위치하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당진 IC까진 15분, 서산 IC까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전혀 없지만 우리 집에서 10분만 이동하면 당진시청 방면에 도착하니 웬만한 편의시설과 병원은 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차만 보유하고 있다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4m 폭의 도로를 통해 계속 들어오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주택 쪽으로 들어간 뒤 여기서부터 대략 180m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국유지 국어위 현황도로에 속하기에 문제가 없고 여기는 국유지 국어와 접하고 있지만 꼭 진입로를 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도 모두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이니 진입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집 마당까지 차량을 갖고 들어와 바로 옆으로 주차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로 국도가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임야에 가로막혀 도로 소음이 전혀 넘어오지 않았고 여기 전면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마당에 서 있을 때도 그리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는 전원주택 단지와 농가주택들이 혼재하는 곳인데 우리 집 주변으로는 다른 주택과 너무 가깝지 않아 보다 독립적이면서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 가능하며 농지는 조금 가깝지만 축사는 없었기 때문에 냄새 걱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집 바로 뒤편으로 음식점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백숙을 파는 곳으로 점심시간에 방문했음에도 소음이 크지 않았고 진입로도 완전히 다른 곳을 이용하기에 사실 우리 집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며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씩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주택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국유지 현황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51,512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5억 2천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반값까지 떨어져 2억 5천만 원에 진행 중인데 아직 취득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 판단되니 추가 유찰되길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목 605만 원과 함께 평가된 내필지의 토지는 3억 2,6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6천만 원으로 평당 15만 원에 진행 중이고 2층 주택은 1억 9,5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9,500만 원으로 평당 191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당진시청까지 10분이면 충분한 땅 넓은 전원주택은 반값까지 떨어져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가격을 살펴보면 대지와 농지 조합의 토목공사가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평당 3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나쁘지 않고 2012년식 철콘 전원주택은 처음에는 조금 높게 평가됐지만 지금은 몽땅 금액이 처음 평가된 땅값보다 저렴하니 건물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리모델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물건을 취득한 뒤 추가 비용이 무조건 들어간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취득하지 말고 최소 한두 번 정도 추가 유찰을 기다렸다 1억 중반에서 1억 후반에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니 머니옥션에 방문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전입일 미상의 임차인들이 2명 전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소유자의 가족들로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고 여기 아래편 내용을 살펴보면 등재된 사람 중 한 명은 현재 소유자의 아버지로 자신의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지금도 살고 계신 상태로 현재 소유자는 외국에서 살고 계시지만 한 번씩 입국해서 주택에서 생활하신다 합니다. 다만 별도 임차관계도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낙찰자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임차인임을 주장한다면 전입하기 전에 작성한 계약서 및 입금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24년 6월 14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댓글을 반영해서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고 전원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농기계나 텃밭용품 그리고 건강을 책임질 비타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편 설명창도 꼭 확인해보세요.